애프터 이펙트 들어가신 다음에 컨트롤 I를 누르셔서 컨트롤 I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을 밑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메트로시카 PSD라고 해서 포토샵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를 컴포지션의 레이어 크기를 유지한 채 체크를 해주시고 자, 레이어 스타일을 푸티지로 병합하겠습니다가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요 메트로시카라는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면서 레이어가 같이 와졌죠.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메트로시카 얘를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이 창이 열려지면서 레이어 크기가 맞춰진 채 위쪽 화면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졌어요. 우선 여러분이 하트나 해피 마이 패밀리라는 텍스트는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눈을 꺼 놓으시고요. 우선 두 개의 눈을 꺼놔 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여기 0번 프레임에다 놓으시고요. 자, 원 페이스가 무엇을 담당하는지 눈을 껐다 켰다 이렇게 해보세요. 원 페이스는 아빠의 얼굴이네요. 그 다음에 원 바디는 아빠의 몸체라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 투 페이스는 엄마의 얼굴이 되는 거고요. 자, 투 바디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얘는 투 바디. 엄마의 몸체가 되겠죠. 3번은 뭐예요? 3번이 애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투 인사이드가 자, 투 인사이드는 뭐다? 엄마의 몸체에 여기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얘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여기 있는 엄마의 몸체를 선택을 하시고 자, 몸체를 클릭을 하신 채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러면 따로 움직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얘가 움직이면 엄마의 얼굴도 같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 움직인다. 자, 컨트롤 Z 해서 원위치 시켜 놓으시고 그러면 이 엄마의 몸체가 움직일 때 엄마의 얼굴도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몸체가 상위 개념이 되고 엄마의 얼굴이 하위 개념이 됨으로써 얘를 따라가게 하려면 종속관계가 자, 상하위 개념이 얘가 아래 몸체 바디 부분이 페이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위. 바디는 상위 개념이 되는 거죠. 따라서 투 페이스의 상위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부분에 상위 및 링크라고 해서 요게 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떠 있나요? 안 떠 있으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레이어 스위치의 확장 부분에 있어서 3개의 버튼이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이때 이 첫 번째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상위 및 링크가 보여지게 됩니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투 페이스의 상위는 누구입니까? 투 바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없음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없음 클릭하고 자, 투 바디를 클릭해 주세요. 되셨어요? 그럼 확인을 또 해봅니다. 다 같이. 자, 엄마의 몸체인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봐요. 이렇게. 엄마 얼굴이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따라다니죠? 자, 근데 따라다니는데 뭐가 안 따라다녀요? 얘는 안 따라다니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따라다녀라 명령을 내려줘야 되겠어요. 투 바디, 엄마의 몸체를 따라다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줘야 되겠죠? 자, 컨트롤 Z해서 원위치 시켜 놓으시고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투 인사이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요 중간에 있는 요렇게 된 모양 얘가 투 인사이드예요. 투 인사이드도 누구를 따라다녀라 상위 개념이 누가 되는 거예요? 투 바디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 투 인사이드에
없음을 클릭해 주시고 얘를 투바디로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요. 투바디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다시 이제 엄마의 몸체를 클릭하시고 클릭을 한번 하시라는 이유는 그래야 이 투바디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놓고 왔다 갔다 움직여 보세요. 이제는 어때요? 하나인 것처럼 움직이죠? 이렇게. 이해됐죠? 자, 컨트롤 Z에서 원위치 시켜놓고. 되셨나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움직일 때 아기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아기는 3번에 해당이 되는 레이어다라고 했죠? 3번도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엄마 얼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도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투바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혹시 위치 이동을 하신 분이 계시면 컨트롤 Z에서 원위치 시켜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자 3번을 선택하시고 3번의 상위는 누구입니까? 투바디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투바디를 선택해 주세요. 됐지요? 좋아요. 그러면 자 이제 엄마를 끌어서 이렇게 엄마 끌어서 움직여 봐요. 애기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지요. 그러면 자 이 0번 프레임에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이 엄마를 끌어서 자 이 아빠 안쪽에다가 요렇게 가져다가 놓습니다. 엄마 아빠 안쪽으로. 그리고 위치가 잘 이렇게 중앙에 왔는지 자 원바디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엄마의 몸체가 아빠의 몸체로 쏙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다시 봐요. 엄마의 어디를 클릭을 하고 이동을 하셔야 돼요? 몸체. 상위를 몸체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움직이시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안 되죠, 당연히. 제가 왜 그랬어? 얘는 따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하고 투바디를 선택하시고 얘를 갖다가 끌어와요. 이렇게 끌어서 이쪽 안쪽에다가 집어넣어요. 아빠 몸속에다가. 이해되셨어요? 이제 잘 됐죠? 그런 다음에 아기를 선택을 하시고 아기는 따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기를 선택하고 또 누구한테로? 자, 아빠 몸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화면에는 누구만 보여져요? 아빠만 당연히 보이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 또 무엇을 생각하냐? 아빠의 뚜껑이 열리면서 엄마가 나오는 모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뚜껑이 닫히죠. 그럼 애니메이션을 줄 때 엄마가 나오는 동안 아빠의 얼굴이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대로 멈춰 있어라. 이게 중간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라갔다 애니메이션 하나 아빠 것만 본다면 그리고 그동안 멈춰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내려와라.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얘가 멈춰 있는 동안에 이렇게 멈춰 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서 누가? 엄마가 나와야죠. 이렇게. 그러면서 엄마가 내려오는 순간 자 얘는 엄마가 올라간다 애니메이션 하나. 그죠?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옆으로 이동한다 하나. 그리고 뭐예요? 내려온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얘가 내려올 때 아빠 얼굴도 같이 내려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를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0번에다 놓고 처음 0번에서 자 아빠의 얼굴이 원 페이스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원 페이스에 포지션 P를 눌러줍니다. 위치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세요. 현재 커서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는 가만히 있어야죠.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어라 우선. 그리고 나서 자 5프레임 뒤로 갑니다. 5프레임 뒤로 가셔서
이때 아빠의 얼굴이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얘를 쭉 아빠의 얼굴을 잡고 위로 올리십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올리기 위해서 쉬프트 키를 눌러서 쭉 올려주세요. 어디까지? 화면 밖에까지. 지금 현재 아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뚜껑이 열리는 모션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뚜껑이 열렸어요. 열렸어. 그러면 얘를 한 20프레임에다 우선 놔두시고 2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일단은 멈춰 있어라. 한 번 더 눌러 주셔야 되겠죠? 얘를 멈춰 있어라. 이 자리 멈춰 있어라가 무슨 뜻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키프레임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됐죠?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키프레임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3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됐어요? 이제 아빠의 뚜껑이 다시 원래대로 내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뚜껑이 열렸다 닫히는 모션까지는 완성이 됐죠, 여러분?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돼. 자, 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엄마가 이렇게 아빠 뚜껑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아빠의 뚜껑이 완전히 열렸을 때 여기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자, 투바디에 해당이 되겠죠? 맨 상위가 투바디니까 투바디를 선택을 해주시고 얘의 포지션 P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되셨어요? 다음 타임 인디케이터를 15프레임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15프레임 정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또는 정확하게 한 반절 정도 하려면은 여러분이 지금 타임 인디케이터를 한 12프레임 정도가 좋겠네요. 12프레임 정도에다 놓으시고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서서히 위로 올라와야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끌어서 올리세요, 이렇게. 그런데 올리실 때 자꾸 여러분 혹시라도 투 페이스가 잡히면 안 돼요. 따라서 이 엄마 얼굴을 잡고 올리시면 안 되고 투바디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올려주시라는 거. 그러려면 자 자꾸 여기가 잡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여기에서 밥을 주세요. Y축값만 요렇게 빼줍니다. Y축값만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빼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빼지 마시고 어느 정도 위치까지 뺍니까? 라고 하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만 이해되셨어요? 요 정도 보여지게 이렇게 뺐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의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옆으로 가야죠. 올라왔으면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모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2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20프레임에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얘를 옆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놓으면 애기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 정도 아빠 옆에다가 이렇게 가져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아빠 얼굴이 내려오는 시점이 몇 프레임이었어요? 30프레임이었죠? 그래서 30프레임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엄마를 내립니다. 이렇게 아빠 옆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자, 아빠의 뚜껑이 열리면서 엄마가 이동되는 모션까지가 완성이 됐죠.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엄마의 뚜껑이 열릴 수 있죠, 이제는. 왔으니까 엄마의 뚜껑이 열려야 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따라서 자, 현재 프레임을 5프레임 뒤로 가져다 놓으시고 여기에서부터 자, 엄마의 뚜껑을 모션을 주도록 하죠. 엄마의 뚜껑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투페이스죠, 투페이스. 이해되셨죠? 자, 투페이스를 선택하고 투페이스의 포지션 P를 열어주세요. 위치값이 나오게. 그런 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즉 35프레임에서부터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가만히 있고 자, 40프레임에서 엄마의 뚜껑이 열려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40프레임에다 놓고 엄마의 투페이스가 위로 열리게끔 이렇게 올려주세요. 얘를 갖다가 쭉 올려서 여기 화면 아기가 나와야 되니까 넉넉하게 올려주셔야죠. 그래야 아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쭉 위로 올리세요. 그런 다음에 아기가 나올 동안 얘도 뭐 해줘야 돼요? 멈춰 있어야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자, 올라간 시점에서 50프레임까지 여기 50프레임에 있는 데까지는 멈춰 있어라. 이 멈춰 있어라가 뭐에 해당이 돼요? 여기 있는 키프레임을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키프레임을 하나를 눌러주면 그 자리에 멈춰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5프레임 뒤로 가셔서 60프레임으로 갈까요? 그냥 10프레임 뒤로 가셔서 계산하기 좋게 10프레임 뒤로 가셔서 자, 엄마의 얼굴을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세요. 쉬프트 키 눌러서 내리면 반드시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서 뚜껑을 닫습니다. 자, 그러면 엄마의 뚜껑이 열려서 닫는 모션까지가 완성이 됐네요. 되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엄마의 뚜껑이 열려서 닫히는 모션까지는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이. 엄마의 뚜껑이 완전히 올라가 있는 시점, 즉 40프레임이죠? 자, 이렇게 40프레임에서 아기가 나올 준비를 해야죠. 열렸으니까. 따라서 이 아기를 선택하고, 즉 3번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레이어 이름이 3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아기라고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시고 포지션 P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위치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세요. 되셨어요? 여기까지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엄마 뚜껑이 열릴 때까지, 완전히 열릴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5프레임 뒤로 갑니다. 즉 45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이제 아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로 뺍니다. 이렇게 쉬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빼주세요. 가기 좋을 정도만큼만 빼주셔야죠. 이렇게. 자, 그리고 옆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5프레임 다시 뒤로 가셔서 5프레임 뒤로 가신 다음에 얘를 옆으로 빼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동이 됐겠죠? 여기까지 잘 되셨어요? 그럼 엄마 뚜껑이 내려올 때 자, 아기도 어떻게 돼? 내려와야 되겠죠? 즉 프레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아기를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모션은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아빠 뚜껑이 열리고 엄마 나오고 엄마 뚜껑이 열리고 아기가 나오고. 자, 요거를 좀 부드럽게 좀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모션이 자,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자, 얘가 나올 때 잘 보세요. 아기가 나오는 부분을 아기가 나올 때 얘가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가니까 몸통이 벗어나갖고 엄마의 몸통을 벗어난 채 뚫고 이렇게 가버리죠. 이렇게 모션이 되면 좀 아닌 것 같죠, 이거는. 따라서 요걸 수정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부터 자, 엄마부터 이렇게 나오는 엄마가 반듯하게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예쁘게 요렇게 모션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의 모션이 시작되는 투바디에서 다 같이 투바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to body라고 해서 되어져 있는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 있는 이 모션 그림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의 정점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정점 부분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방향 조절선이 나온다. 자, 이 방향 조절선과 여기 아래 부분에 있어서도 방향 조절선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정점을 클릭하면 방향 조절선들이 다 나오겠죠. 자, 여기는 좀 접근은 잘 되는데 반듯하게 먼저 맞추세요. 일직선으로. 여기를 이렇게 틀어보면 곡선이 돼요. 이걸 쉬프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반듯하게, 위로 반듯하게. 자, 얘도 이렇게 아래로가 반듯하게 해서 서로 일직선이 되게끔, 이 부분만큼은 일직선이 되게끔 해주시고, Alt를 눌러서 끊어서 얘는 이렇게 곡선으로, 그래서 부드러운 모션이 되게끔 얘를 Alt를 눌러서 끊어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절점이 이런 모양이 되게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기 3번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조절점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Alt 누르시고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모양이 어떻게 되게 해주시라고? 반듯해서 아치를 그리고 또 반듯하게 내려오게.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 맞춰주시면, 자, 얘가 자연스럽게 뿅뿅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쁘게. 모션도 예뻐졌죠. 그런 다음에, 자, 이 움직임들에다가 조금 더 이제 재미나게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키프레임들에다가 F9키를 눌러서 가속도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만들어져 있는 요 키프레임들을 선택하시고 F9키 눌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F9키.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들을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F9키. 키프레임을 이렇게 바꿔 놓으시게 되면 결과값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스페이스바 눌러서. 그러면 자, 아까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훨씬 더 재미난 그러한 애니메이션으로 완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더라. 여기까지 모션이 완성이 됐으므로 텍스트 모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는데요. 7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다 완성이 된 후에이기 때문에 70프레임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화면 중에 이제 해피 마이 패밀리라는 텍스트에 눈을 키셔서 텍스트가 보여지게끔 해봅시다. 눈 아이콘 해피 마이 패밀리 텍스트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 해피 마이 패밀리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 요게 하나의 이미지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죠. 확장자가 PSD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보기에는 이게 텍스트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텍스트야, 이미지야. 이미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텍스트 효과를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얘를 텍스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피 마이 패밀리라는 이 레이어를 선택한 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만들기라고 해서 메뉴가 하나가 보여지시게 될 텐데요. 만들기, 여기에 편집 가능한 텍스트로 변환하기라는 메시지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즉 이미지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텍스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눌러주세요. 네, 확인해 주세요. 확인. 그러면
포토샵에서 쓴 글꼴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글꼴로 대체가 된 채 불러드리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확인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텍스트가 입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70에다 놓았잖아요. 놓고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션 사전 설정 찾아보기로 들어가 보시면 타이핑이 치듯이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 여러분하고 찾아봤었죠, 예전에. 자, 텍스트에 어디에 들어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인에 들어가 보시면 애니메이션 인에 타자기라는 요 애니메이션이 있지요. 타자기 찾으셨어요?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오기 얘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자, X에서 빠져나가시고 타이핑처럼 텍스트가 입력이 되는지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세요.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 자, 타이핑이 입력되어져 있는 효과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합니다. 다 같이. 자, 해피 마이 패밀리라는 레이어를 확대시켜 보시게 되면 텍스트라는 게 만들어졌죠. 자, 이 텍스트라는 것을 활성화 시켜 보셔요. 그러면 애니메이터 1이라는 요 부분이 보여지시게 될 거고, 자, 이 부분을 확대해 봅니다. 애니메이터 1을 확대해 보세요. 그러면 범위 선택기라고 해서 요거 점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여기 있는 요 점이 보이시는데 키프레임으로는 안 보이죠? 그래서 범위 선택기도 활성화 시켜 보시면 어느 부분에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시작에 애니메이터가 들어가 있고 시작 부분에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잘 찾아오셨나요? 그런데 얘가 너무나 느려. 즉 나는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즉 100프레임까지만 해서 텍스트가 입력이 다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키프레임이 완성된 키프레임이잖아요. 얘를 갖다가 끌어서 이렇게 100프레임까지로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70프레임에서부터 100프레임까지의 이 해피 마이 패밀리라는 텍스트가 다 쓰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 거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100프레임까지 해서 텍스트를 완성을 시켜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열려져 있는 것은 필요가 없으므로 닫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자 100프레임에서부터 글씨가 다 써진 후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엄마와 아기 사이에 하트가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하트 눈을 켜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트가 이와 같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 하트를 약간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엄마와 아기 사이에다 놓으시고 이 아래 부분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확대되는 모션이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이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앵커 포인터 이동 툴로 여기 하트의 아랫부분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 있던 기준점을 이쪽으로 내려주셔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대되는 하트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셨어요? 앵커 포인터를 가져다 놓고 이제 하트의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줘야 될까요, 여러분? 위치? 회전? 뭘까요? 비율이지, 비율. 그래서 자, 이 변형을 활성화 시켜 주신 다음에 비율을 한번 꺼내 봅니다. 비율. 자, 비율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현재 어디에 있는데 키프레임은 100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니까 스타트가. 자, 비율에 빵을 주시면 없어지겠죠? 빵 0 주세요. 0.
그러면 하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11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10프레임 뒤에는 얘가 100%로 다 나타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이 하트가 뿅 하고 나오게끔 됐겠죠. 그러면 모든 애니메이션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확인을 해봅니다. 0번 프레임에다 놓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 아빠에서 엄마, 엄마에서 애기 나오고 해피 마이 패밀리라는 텍스트와 함께 그 다음에 하트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도 잘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얘를 갖다가 렌더링을 시켜 봅니다. 지금 렌더링을 시키려고 보니까 만들어져 있는 이 사이즈가 800에 450으로 되어져 있죠. 컴포지션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메트로 시카라고 써져 있는 얘를 선택한 채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 봤더니 800에 450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떠한 AV나 뭐 이런 사이즈는 아니죠. 따라서 무엇으로 저장을 해보면 좋을까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하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H264로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자, 이 안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여러분이 투명하게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에서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지금은 투명하게 저장을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했을 경우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때는 이 형식 자체를 클릭을 하셔서 H264로 할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투명하게 저장을 하고자 원하신다면 H264를 똑같이 뭘로 바꿔줘요? 여기를 퀵타임으로 이렇게 퀵타임으로 여기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밑에 비디오 코덱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주시고 비디오 코덱을 뭘로 선택해 준다?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주신다. 그리고 자,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최대의 심도로 렌더링 하는 것에서 8비트의 알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비디오 코덱은 애니메이션으로요. 자, 여기에서 하는 방법도 여러분은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이렇게 투명하게 저장하려고 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었고 우리는 지금 배경까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명하게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여기를 뭘로 다시 바꿔주세요. H264로 바꿔주시고 H264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부분을 자꾸 여러분이 그냥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왜 H264를 누르라고 하고 왜 퀵타임을 누르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 자, 지금 H264로 했어. 소스의 높은 비트 전송률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여러분이 좀 바꿔주셔야 됐어요? 요거 밑으로 내려보면 뭐가 나온다? 여기 있는 비트 전송률을 선택하는 게 나온다라고 했죠. 자, 이 비트 전송률에 여기 값을 뭘로 바꿔주시고 8로 바꿔주시고 밑에는 얼마를 주시면 돼요? 10 이렇게.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 CBR이나 또는 원패스에 하나만 나온다 이렇게 CBR로 그럴 때는 뭘로 바꿔주시면 된다? 상수 비트 전송률이다 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상수 비트 전송률에서 8 정도 값을 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인터넷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전송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출력 이름의 부분에서 여기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출력 이름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어디에다 저장을 할까요? 여기가 잘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D 드라이브에 자기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메트로 시카라고 써져 있죠? 메트로 시카
mp4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러시아 인형 이렇게 써봅시다. 그냥 쉽게 우리는 한글로 러시아 인형 mp4로 이렇게 써주시고 자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되셨죠? 그러면 확인.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설정 값을 다 했으면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인코딩을 해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코딩이 잘 됐어요. 자,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폴더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